묘지 입구의 느티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려요. 강태윤 회장은 아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죠. 벌써 10년이네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태윤은 고개를 끄덕일 뿐 말이 없어요. 아들 민준의 묘 앞에 선 부부는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이 준비해온 백합을 묘비 앞에 놓아요. 하얀 꽃잎이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태윤은 묘비에 새겨진 아들의 이름을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차갑고 딱딱한 돌의 감촉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아픔은 여전해요. 아니, 어쩌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였어요. 묘지 저편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듯한 애처로운 소리죠. 태윤이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봅니다. 저기 아이가 있어요. 서연이 나무 그늘 쪽을 가리켰어요. 태윤은 천천히 일어나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울음소리가 선명해져요. 큰 참나무 아래 한 소년이 웅크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태윤의 발걸음이 멈춰요. 소년의 옆모습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입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요. 이럴 수가. 소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이 드러납니다. 태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소년의 얼굴은 죽은 아들 민준과 똑같았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코, 같은 인매예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소년을 보는 순간 비명을 삼켰어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죠. 소년은 낡은 사진 한 장을 꼭 쥐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소년이 중얼거립니다. 사진을 가슴에 안은 채 계속 우는 거예요. 서연은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태윤이 황급히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줄 수 있니? 태윤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소녀는 망설이다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색이 바랜 오래된 사진이에요. 태윤이 사진을 받아들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남녀가 웃고 있어요. 30년은 좋게 된 듯한 사진이죠. 놀라운 건 그 남녀가 젊은 시절의 태윤과 서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태윤은 확신했습니다. 이런 사진을 찍은 기억이 없다고요. 이게 대체... 서연이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그녀 역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울먹이며 사진을 바라보고 있어요. 태윤과 서연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같은 의문이 두 사람의 눈빛에 담겨 있었죠. 이 소녀는 누구일까요? 왜 민준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묘지 위로 구름이 지나갑니다. 햇빛이 잠시 가려졌다가 다시 비쳐요. 바람이 불어와 소년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민준 같아서 서연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검은색 세단이 저택 앞에 멈춰 섰어요. 태윤이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소년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뎌요. 서연이 소년의 손을 잡았죠. 들어가자, 얘야. 집 안으로 들어선 소년은 넓은 거실을 둘러봤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태윤은 집사에게 손짓해 따뜻한 음료를 준비하게 했어요. 소파에 앉은 소년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서연이 소년 옆에 앉아 부드럽게 물었어요. 이름이 뭐니? 현우요. 김현우. 소년의 목소리가 작아요. 태윤이 맞은편에 앉아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민준과 닮았어요.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현우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어요. 없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태윤은 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진은 어디서 난 거니? 현우가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손때 묻은 사진을 소중히 다루는 게 보였죠. 이게 전부예요. 제가 가진 거라곤. 태윤이 사진을 다시 살폈습니다. 뒷면에 뭔가 적혀 있어요. 희미한 볼펜 글씨가 보였죠. 1995년 5월 14일. 우리의 시작. 서연이 날짜를 되뇌었습니다. 태윤은 기억을 더듬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죠.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집사가 따뜻한 코코아를 가져왔어요. 현우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요. 현우야, 고아원 이름이 뭐니? 해맑은 집이요. 작년에 문을 닫았어요. 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은 현우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소년의 옷은 낡고 해졌어요. 신발도 닳아 있었죠. 저녁 식사 후 태윤은 서재로 향했어요. 컴퓨터를 켜고 현우의 신원을 조회했습니다. 출생 기록이 화면에 떴어요. 부모라는 공백이었죠. 후견인 정보도 없었습니다. 태윤은 비밀리에 병원에 연락했어요. DNA 검사를 의뢰했죠.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객실에서 잠들었어요. 서연이 이불을 덮어주며 소년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자는 모습마저 민준 같았어요. 눈물이 또 흘렀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서연이 현우를 깨우러 갔는데 소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놀라서 집안을 뒤졌죠. 2층 복도 끝 닫혀있던 방문이 열려 있었어요. 민준의 방이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현우가 책상 앞에 서 있었죠. 민준의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형 방이죠? 서연이 깜짝 놀랐어요. 현우에게 민준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현우가 이 방의 위치를 어떻게 알았냐는 거였죠. 넌 어떻게 해? 현우가 사진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서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형이 꿈에 나와요. 자꾸. 며칠이 지났어요. 현우는 집안 곳곳을 낯설어 하지 않았습니다. 정원의 작은 연못도 혼자 찾아갔어요. 부엌에서 민준이 좋아하던 쿠키 냄새를 맡고는 환하게 웃었죠. 태윤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일치였습니다. 서연도 같은 생각이었죠. 어느 날 밤 현우의 잠꼬대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 문 앞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형, 미안해요. 제가 현우의 목소리엔 깊은 죄책감이 묻어났어요. 서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소년과 민준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걸까요? 태윤은 서재에서 10년 전 사고 기록을 꺼냈어요. 먼지 쌓인 파일을 펼쳤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볼 때가 됐죠. 현우의 등장은 우연이 아닐 거예요. 부부는 그날 밤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어요. 민준의 죽음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태윤의 서재는 고요했어요.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0년 전 사고 조사 기록이죠. 태윤은 돋보기를 쓰고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사고는 2015년 5월 14일 밤에 일어났습니다. 빗길이었죠. 민준의 차는 산길 커브를 돌다 미끄러졌어요. 그대로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차량은 폭발했고 시신 식별이 어려웠다고 기록돼 있어요. 태윤이 페이지를 넘기다 멈췄어요. 증거물 목록에 이상한 항목이 있었거든요. 아동용 운동화, 왼쪽 한 짝, 손으로 쓴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중요도 낮음, 추가 조사 불필요. 태윤의 눈썹이 좁혀졌어요. 왜 아이 신발이 사고 현장에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태윤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를 찾아갔어요.
은퇴한 형사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강 회장님. 형사가 커피를 내왔어요. 태우는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 신발 기억하십니까? 형사가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아, 그거. 근처에 놀이터가 있어서 그냥 지나쳤던 걸로. 혹시 다른 목격자는 없었습니까?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뭔가 떠오르는 게 있는 듯 했습니다. 트럭 기사가 한 명 있었죠. 근데 그 사람 진술이 좀 이상했어요. 태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도련님 차에 아이가 타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사고 현장엔 도련님만. 그 기사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까? 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 후로 연락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태우는 서연을 불렀어요. 서연은 민준의 물건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10년간 손도 못 댔던 상자였죠.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어요. 민준의 휴대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돼서 켜지지 않았어요. 태윤이 충전기를 찾아 연결했죠. 1시간쯤 지나 휴대폰에 불이 들어왔어요.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민준의 생일이 비밀번호였죠. 문자함을 열었어요. 사고 당일 보낸 문자가 있었습니다. 형이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꼭 지켜줄게.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태윤이 전화번호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사용 중지된 번호였죠. 명의자 정보는 암호화돼 있었어요. 보안팀에 의뢰해야겠어요. 태윤이 즉시 회사 보안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암호를 풀어달라고 했죠. 이틀이 걸릴 거라고 했어요. 그 사이 서연은 1995년 5월 14일을 추적했어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날짜를 찾았죠. 오늘은 대학 동창회. 태윤이와 함께 갔다. 즐거운 하루. 간단한 기록이었어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서연은 당시 사진첩도 뒤졌어요. 동창회 사진이 몇 장 있었죠. 이틀 후 보안팀장이 찾아왔어요. 암호를 해독했다고 했습니다. 이수진이란 여성입니다. 10년 전 해맑은 고아원 보육교사였어요. 태윤과 서연이 서로를 봤어요. 현우가 있던 고아원이었죠. 태윤은 즉시 이수진을 찾았습니다. 수진은 작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암 투병 중이었죠. 태윤이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약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윤이 들어가자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 회장님? 민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민준 씨가 그날 아기를 말이 끊겼어요. 수진이 물을 마시고 다시 입을 열었죠. 고아원에 불이 났어요. 민준 씨가 아이를 구했어요. 차에 태우고 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서연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습니까?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사고 후 아이를 찾을 수 없었다고요. 집으로 돌아온 태윤은 10년 전 화재 기록을 검색했어요. 2015년 5월 14일 해맑은 고아원 화재 사건이 나왔습니다. 한 명의 아이가 실종됐다고 기록돼 있었죠. 실종 아동의 나이는 당시 5세였어요. 지금 현우의 나이와 정확히 맞았습니다. 태윤은 의자에 깊이 앉았어요. 현우가 그 아이인가? 서연이 남편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많았어요. 민주는 왜 현우를 구하려 했을까요? 두 사람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그리고 현우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보안팀장이 다시 저택을 찾았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태윤이 서재 문을 닫고 봉투를 받았죠. 이수진 씨에 대해 더 조사했습니다. 서류를 펼치자 이수진의 이력이 나왔어요. 해맑은 고아원에서 5년간 근무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윤이 화재 당일 기록을 자세히 읽었어요. 화재 발생 시각이 오후 7시 20분. 민준의 사고 시각은 밤 9시였습니다. 그 사이 약 2시간이죠. 태윤은 거리를 계산해 봤어요. 고아원에서 사고 지점까지는 차로 1시간 반 거리였습니다. 민준이가 아이를 데리고 어딘가 가려던 거군. 서연이 지도를 펼쳤어요. 사고 지점을 표시했습니다. 그곳은 큰 병원으로 가는 길목이었죠. 병원으로 가려던 거예요. 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주는 다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빗길에 사고를 당했죠. 다음 날 태윤은 당시 소방서를 찾아갔어요. 화재 조사 보고서를 열람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화재 원인이 전기 합선으로 돼 있었어요. 실종된 아이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까? 담당자가 파일을 뒤졌어요. 한참 만에 얇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현우, 당시 옷에 화재 후 행방불명. 태윤의 예상이 맞았어요. 담당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며칠 후 목격담이 들어왔어요. 목격담이요? 등산객이 산속에서 아이를 발견했다고요. 병원에 데려다 줬다는데. 태윤이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담당자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론 기록이 없네요. 아마 다시 고아원으로 보내진 듯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윤은 서연에게 보고했어요. 서연은 현우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이해가 됐다고 했습니다. 사고에서 튕겨나간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하지만 왜 기록에 남지 않았을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어요. 태윤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았죠. 그날 오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태윤과 서연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의사가 봉투를 건넸어요. 태윤이 천천히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눈으로 글자를 따라갔죠. 혈연 관계 없음. 서연이 결과지를 다시 확인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는 태윤의 친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럼 현우는 누구죠?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어요. 두 사람 모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현우가 태윤의 아들이 아니라면 민준과는 무슨 관계였을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현우는 평소처럼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현우야, 민준 형을 어떻게 알게 됐니? 현우가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고아원에서요. 형이 자주 놀러 왔어요. 자주? 네. 저한테만 와줬어요. 책도 읽어주고.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민주는 현우를 특별히 돌봐줬던 거예요. 하지만 왜였을까요? 식사 후 태윤은 민준의 일기장을 꺼냈어요. 사고 몇 달 전 기록을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죠. 오늘 현우를 만났다. 너무 외로워 보였다. 꼭 지켜주고 싶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현우의 출생 기록을 알아봤다. 이상한 점이 많다. 더 조사해야겠다. 태윤의 손이 멈췄어요. 민준도 현우의 정체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기록을 읽었어요. 진실을 알았다. 현우는 우리 가족이다.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한다. 서연이 남편의 어깨 너머로 일기를 봤어요. 두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니 무슨 뜻일까요? 태윤이 일어섰어요. 서재를 나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 문을 열었죠.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오래된 가족 앨범을 찾았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펼쳤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왔죠. 한 장의 사진에서 태윤의 손이 멈췄어요. 20대 초반의 태윤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똑같이 생긴 남자가 있었어요. 쌍둥이 동생, 태준이.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태윤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태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오랫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20년 전에 연락이 끊겼어요. 해외로 떠났죠. 지금은요? 태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15년 전 태준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교통사고였다고 했죠. 서연이 현우의 사진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태준의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현우가 태준 씨의 아들일까요? 태윤의 눈이 커졌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우는 태윤의 조카였죠. 그리고 민준의 사촌이었어요. 민준이가 알아낸 게 이거였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모든 게 설명됐습니다. 민준은 어린 사촌 동생을 지키려 했던 거예요. 목숨을 걸고서라도요. 서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1995년 동창의 사진첩을 다시 꺼냈죠. 사진을 한 장씩 넘기며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여러 사람이 찍힌 단체 사진이 나왔습니다. 서연이 돋보기를 들었어요. 뒷줄에 젊은 커플이 보였어요. 처음엔 자신과 태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미묘하게 달랐죠. 이 사람들이. 서연이 사진을 들고 침실로 갔어요. 태윤을 깨웠습니다. 남편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죠. 여보, 이 사진 좀 봐요. 태윤이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확대경으로 커플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태준이다. 동생이야. 옆에 있는 여자는 낯선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로요. 동생분의 연인이었나 봐요. 태윤이 사진을 내려놨어요. 기억을 되살리려 애썼습니다. 그때 태준이가 누군가와 사귀고 있다고 했던 것 같아. 하지만 만난 적은 없어. 서연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대학 동창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가 되자 한 친구에게서 답장이 왔죠. 그때 사진 더 있어. 보내줄게. 몇 분 후 사진 파일이 도착했어요. 서연이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태준과 그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 여러 장 있었어요. 한 사진에서 여자의 배가 볼록한 게 보였어요. 서연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임신이었어요. 태윤이 사진을 확대했어요. 분명히 임신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촬영 날짜를 확인했죠. 1995년 8월이었어요. 그럼 아이가 계산해보니 1995년 말이나 1996년 초에 태어났을 거예요. 현우의 나이와 맞았습니다. 태윤은 즉시 보안팀에 연락했어요. 태준의 해외 기록을 모두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보고서가 도착했어요. 태준은 1996년 호주로 이민을 갔어요. 현지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2010년 교통사고로 사망했죠. 결혼 기록은요? 보안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태준의 결혼 기록은 없었습니다. 자녀 등록도 없었고요. 하지만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팀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한국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1996년 1월 한 여성이 출산했습니다. 이름은 정미소. 서연이 사진 속 여자를 다시 봤어요.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아기는요? 남아였습니다. 하지만 출생신고가 안 됐어요. 태윤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신고를 안 했을까? 보안팀장이 더 조사한 내용을 설명했어요. 정미소는 출산 6개월 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아기의 행방은 기록에 없었어요. 고아원으로 보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연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 아기가 현우였던 거예요. 태우는 왜 태준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는지 의아했습니다. 동생은 아이가 있는 줄 몰랐을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태윤이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기억해냈어요. 서재 서랍을 뒤졌습니다. 노란 봉투가 나왔죠. 1996년 2월에 태준이 보낸 편지였어요. 태윤이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형, 미소와 헤어졌어. 호주로 떠나. 다시 시작할 거야. 편지는 짧았어요. 태준은 정미소와 헤어진 후 떠났던 겁니다. 아이가 태어난 걸 몰랐던 거죠. 미소 씨가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았나 봐요. 서연이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정미소는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요. 그럼 민준이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태윤이 민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어요. 사고 1년 전 기록을 찾았습니다. 고아원에서 현우를 만났다. 이상하게 낯이 익다. 아버지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다음 장을 넘겼어요. 현우의 엄마 이름을 알아냈다. 정미소.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다. 민주는 조사를 시작했어요. 일기에는 그 과정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미소는 태준 삼촌의 옛 연인이었다. 현우는 내 사촌 동생이다. 서연이 눈물을 닦았어요. 민주는 혼자 모든 걸 알아냈던 거예요. 그리고 어린 사촌을 지키려 했죠. 민준이가 우리한테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기 마지막 장에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아버지께 말씀드린다. 현우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하지만 그 다음 주에 사고가 났어요. 민주는 현우를 화재에서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태윤과 서연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진실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민주는 끝까지 동생을 지키려 했던 거예요. 현우에게 말해야 해요. 서연이 말했어요. 태윤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의문이 남았죠. 사고가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 태윤의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쳐 있었습니다. 화재, 사고, 은폐된 기록들. 더 파헤쳐야 해요.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두 사람은 결심했어요. 10년 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끝까지 밝혀내기로요. 태윤은 이른 아침 차를 몰았어요. 목적지는 교회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은퇴한 경찰서장이 사는 곳이죠. 낡은 단독주택 앞에 차를 세웠어요. 태윤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60대 남자가 문을 열었어요. 강 회장님? 박정수 전 서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태윤은 그 표정에서 뭔가 느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박 전 서장은 손을 떨며 차를 따랐습니다. 찻잔을 들기도 전에 태윤이 말을 꺼냈죠. 10년 전 제 아들 사고건 뭔가 숨기신 게 있죠? 박 전 서장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어요.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긴 침묵이 흘렀어요. 박 전 서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압력이 있었습니다. 태윤이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박 전 서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아이가 있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태윤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박 전 서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차에서 튕겨나와 숲속에 있었죠.
그럼 왜 기록이 없습니까? 박 전 서장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오래된 명함이었습니다. 박철호 이사라고 적혀 있었죠. 이분이 찾아왔어요. 아이의 존재를 지우라고 했습니다. 태윤의 주먹이 쥐어졌어요. 박철호는 회사 이사였습니다. 태윤의 오른팔이었죠. 이유가 뭡니까? 상속 문제라고 하더군요. 아이가 있으면 복잡해진다고. 태윤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박철호가 현우의 존재를 지웠던 겁니다. 재산 때문에요. 아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병원에 갔다가 다시 고아원으로 보냈어요. 신원불명으로 처리했습니다. 태윤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박 전 서장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가족이 있어서. 태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박철호에게 전화했죠.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오시오. 1시간 후 박철호가 회장실에 들어섰어요. 70대 노인이었습니다. 태윤은 그를 쏘아봤어요. 앉지 마시오. 설 거니까. 박철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태윤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10년 전 당신이 뭘 했는지 다 알아냈소. 회장님, 그건 입 다물지 못해. 태윤의 고함에 박철호가 움찔했어요. 태윤이 박 전 서장의 진술서를 던졌습니다. 당신이 증거를 조작했소. 현우의 존재를 지웠어. 박철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손을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회사를 지키려던 거였습니다. 상속 분쟁이 일어나면 내 아들 목숨이 회사보다 못하단 말이오? 박철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태윤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민준이가 현우를 지키려 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소? 네. 도련님이 법적 보호자가 되려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으려 했겠군. 박철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공포가 어렸습니다. 저는 사고까지는 몰랐습니다. 정말입니다. 태윤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박철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화재는 제가 알았습니다. 태윤이 돌아섰어요. 박철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고아원 이사장이 일부러 불을 질렀습니다. 부동산 개발 때문에. 뭐라고? 저는 그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대가로 개발 이권을 받았고요. 태윤의 주먹이 떨렸어요. 모든 게 계획된 범죄였던 겁니다. 민주는 그 희생양이었고요. 고아원 이사장은 어디 있소?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5년 전에 태윤이 비서를 불렀어요. 보안팀과 법무팀을 모두 소집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을 고소할 거요. 증거인멸, 직무유기, 그리고 태윤이 박철호를 내려다봤어요. 내 아들의 죽음에 책임을 묻겠소. 박철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경비가 들어와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윤은 서연을 끌어안았어요. 서연이 남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다 알아냈어요. 민준이는 음모의 희생자였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계단에서 내려왔어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멈춰섰죠. 아저씨, 아줌마. 태윤이 현우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현우가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현우야, 너는 우리 가족이란다. 현우의 눈이 커졌어요. 서연이 소년을 안았습니다. 민준 형이 너를 지키려다 떠난 거야. 현우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서연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태윤도 두 사람을 안았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저녁이 되자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박철호와 고아원 이사장을 고소하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태윤이 서명을 하며 말했어요. 끝까지 가겠습니다. 민준이를 위해서.
서연이 현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소녀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집에서 이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창밖으로 별이 떠올랐어요. 민준도 저 별 중 하나가 돼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가족이 다시 모이는 순간을요. 현우는 그날 밤 또 꿈을 꿨어요. 불타는 건물, 매캐한 연기, 그리고 자신을 안아올리는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괜찮아. 형이 있어. 꿈속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현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현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췄어요. 형? 현우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이요. 불이 났을 때 현우는 방 안에 갇혀 있었어요.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들어왔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때 문이 부서지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큰 형이었습니다. 민준 형이요. 놓지 마. 형이 데려갈게. 민준이 현우를 꼭 안았어요. 젖은 담요로 현우를 감쌌습니다. 불길을 뚫고 밖으로 나왔죠. 차에 탔어요. 민준이 안전벨트를 채워줬습니다. 병원 가자. 금방이야. 차가 출발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때렸습니다. 현우는 기침을 했어요. 목이 아팠거든요. 조금만 참아. 다 괜찮을 거야. 민준의 손이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따뜻했습니다. 현우는 그 손의 온기를 지금도 기억해요. 빗길을 달렸어요.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앞이 잘 안 보였죠. 형, 무서워요. 괜찮아. 형이 지켜줄게. 약속해. 그 순간이었어요. 커브길에서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민준이 핸들을 꺾었어요.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죠. 현우야. 민준이 소리쳤어요. 차가 빙글 돌았습니다. 현우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쿵. 충격이 왔어요. 현우의 몸이 붕 떴습니다.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갔죠. 나무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현우는 창가에 서서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모든 게 기억났습니다. 형이 자신을 구했다는 것도요. 아침이 됐어요. 현우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아침을 준비했어요. 태윤도 신문을 읽고 있었죠. 기억났어요. 현우의 말에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다 기억났어요. 서연이 현우 옆에 앉았어요. 현우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민준 형, 차 안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요. 형이 절 지키려다가 현우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서연이 소년을 끌어안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민준이는 널 사랑했어. 태윤도 다가와 현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현우는 민준의 방으로 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일기장이 있었죠. 조심스럽게 일기를 펼쳤어요. 민준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현우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어요. 오늘 현우를 처음 만났다. 혼자 우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현우는 내 동생이다. 피는 못 속인다. 꼭 지켜야겠다.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일기장에 물방울이 생겼습니다. 마지막 장이었어요. 사고 전날 쓴 글이었죠. 내일 아버지께 말씀드린다. 현우를 우리 가족으로. 동생을 지키는 게 내 인생의 의미다. 현우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민준의 베개 냄새를 맡았어요. 형,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녁 무렵 세 사람은 함께 묘지로 갔어요. 민준의 묘 앞에 섰습니다. 현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형, 저예요. 현우예요. 현우가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서연과 태윤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 덕분에 살았어요. 이제 가족을 찾았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민준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형이 지켜주고 싶었던 거 이제 알아요. 저 잘 살게요. 약속할게요. 태윤이 현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서연도 소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아, 내 동생 우리가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윤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아, 내가 지키려던 아이야. 이제 우리 가족이 됐어.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이 묘지를 물들였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죠. 현우가 가방에서 그림 한 장을 꺼냈어요. 며칠 전 그린 거였습니다. 민준의 얼굴이었죠. 형, 이거 그렸어요. 잘 그렸죠? 그림을 묘비 앞에 놓았어요. 민준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우가 차창 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아줌마. 응? 현우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입술을 깨물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 엄마,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태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그렇게 불러다오. 현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처음 보는 밝은 미소였습니다. 서연이 뒷좌석으로 손을 뻗어 현우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아들. 차 안에 따뜻한 공기가 흘렀어요. 가족이 된다는 건 이런 거였습니다. 서로를 품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는 것이요. 민준도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을 거예요. 자신이 지키려던 동생이 드디어 집을 찾았으니까요. 1년이 흘렀어요. 법정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태윤과 서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현우도 그 옆에 있었죠.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박철호는 피고석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피고인 박철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태윤은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서연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아원 이사장 최동욱은 도피 중이나 국제수배로 조만간 검거될 것으로 본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박철호가 끌려가는 모습을 태윤은 끝까지 지켜봤어요. 끝났어요. 서연이 작게 말했어요. 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죠. 이제 집에 가요. 법원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태윤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오늘로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태윤이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들을 위해 그리고 새로 찾은 아들을 위해 민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고아원과 아동복지시설을 지원할 겁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세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집으로 향했죠. 다음 주 민준재단 개소식이 열렸어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현우가 명예대표로 무대에 올랐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이 무대 아래에서 격려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민준 형이 저를 구해줬어요. 이제 저도 다른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현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재단은 빠르게 자리를 잡았어요. 5곳의 고아원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매달 후원금이 전달됐죠. 현우는 새 학교에 적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친구들이 생겼어요. 현우야, 우리 집에 놀러 올래? 반 친구가 물었어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에게 연락했죠. 엄마, 친구 집에 가도 돼요? 서연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현우는 엄마라는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진짜 가족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생일이 다가왔어요. 현우의 1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서연이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태윤은 선물을 샀죠. 생일 축하한다, 아들. 태윤이 선물 상자를 건넸어요. 현우가 열어보니 새 스케치북과 화구 세트였습니다. 그림 재능이 있더라. 더 배워봐. 현우가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태윤이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묘지로 갔어요. 민준의 기일이었거든요.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묘 앞에 돗자리를 깔았어요. 김밥과 과일을 꺼냈습니다. 태윤이 소주 한 잔을 땅에 부었죠. 민준아, 내 동생 잘 크고 있어. 서연이 민준의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현우가 그림을 펼쳐 보였습니다. 형,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형 그린 그림으로요. 그림 속 민준은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현우의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미술 선생님이 재능 있대요. 나중에 화가 되고 싶어요. 태윤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서연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이도 좋아하겠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나뭇잎이 춤을 췄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죠. 형, 저 행복해요. 걱정 마세요. 현우가 묘비에 이마를 댔어요. 차갑고 단단한 돌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어요. 현우가 숙제를 하는 동안 서연이 차를 끓였습니다. 태윤은 서재에서 책을 읽었죠.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소풍 가요. 그래, 도시락 싸줄까? 네, 엄마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서연이 웃으며 냉장고를 열었어요. 내일 쌀 재료를 확인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현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민준 형의 사진이 책상 위에 있었어요. 형, 잘 자요. 좋은 꿈 꿔요. 현우가 불을 껐어요.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죠.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서연이 만든 김밥이 도시락통에 들어갔습니다. 다녀올게요. 현우가 현관문을 나섰어요. 태윤과 서연이 창가에서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컸네요. 서연이 남편에게 기댔어요. 태윤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준이 덕분이야. 동생을 지켜줘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현우의 뒷모습이 멀어져 갔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현우가 신나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소풍 이야기를 한참 했어요. 친구들과 놀았던 것, 맛있게 먹은 도시락, 찍은 사진들까지요. 여기 봐요. 우리 반 사진이에요. 현우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친구들과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이 사진을 저장했어요.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둘 거예요. 행복한 순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주말이 됐어요. 세 사람은 다시 묘지를 찾았습니다. 꽃을 들고요. 묘비를 닫고 새 꽃을 놓았어요. 태윤이 묘비의 글귀를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자 영원한 형 강민준. 서연이 현우를 안았어요. 현우도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민준아,
우리 잘 살고 있어. 내가 지켜준 가족이야.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죠. 세 사람의 그림자가 땅 위에 드리워졌어요. 하나로 겹쳐진 그림자였습니다. 가족의 모습이었죠. 집에 가자. 태윤이 말했어요. 현우가 양쪽 부모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걸어갔어요. 멀리서 새 한 마리가 날아갔어요. 하늘 높이 올라가더니 구름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민준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자신이 목숨 걸고 지킨 동생이 이제는 행복한 가족의 일원이 된 모습을요. 저 멀리 별이 하나 반짝였어요.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마치 민준이 미소 짓는 것처럼요. 세 사람은 차에 올라탔어요. 엔진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차는 천천히 출발했죠. 집으로 가는 길, 현우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서연이 뒤를 돌아봤어요. 현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죠. 우리도 사랑한다, 아들. 차는 어둠 속을 달렸어요. 헤드라이트가 길을 비췄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아픔을 딛고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선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민준이 있었어요. 영원한 아들이자 영원한 형으로서요.